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지만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쁠 줄은. 하지만 돌아보면 분명히 징후가 있었고 나는 그때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그저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며 애써 넘기고 말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조종하려 들고 내가 잘 되는 걸 절대 축하해주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늘 외면하는 사람. 사람의 본성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에서, 표정에서, 선택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을 알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99% 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관계를 이어간다면 당신의 삶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조용히 깊어져 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한 청취자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나는 55이고 올해로 결혼 30년째다. 남편은 늘 말이 없었고 나는 그걸 묵묵함이라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 고통에 단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다는 걸.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아플 땐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 기념일에도 내 기분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니까 남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의 본성을 무시한 대가로 30년을 허비한 셈이다. 이 사연을 들은 어느 노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남이 힘들 때 무관심한 사람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 너무도 와닿았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도 지금 누군가의 본성 앞에서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그런 본성의 징후를 5가지로 나누어 하나하나 들여다보려 한다. 당신의 마음이 더는 다치지 않도록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작지만 단단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잠시 그 사람과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 분명 티가 났을 겁니다. 흔들리는 나무는 바람을 탓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의 눈빛보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보세요.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늘 그것에서 티가 납니다. 사람을 오래 보라는 말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남의 불행엔 관심을 보이고 남의 행복엔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반드시 한 명쯤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표정은 안타까운 척하면서도 속으론 묘하게 기뻐하는 기색이 엿보이고 반대로 내가 잘 됐다고 말하면 딱히 축하도 안 하고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기쁨과 슬픔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인데 이들은 이상하게 기쁨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불행 앞에서는 혀를 길게 뱉습니다. 예전에 상담을 오신 분 중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둘은 2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고 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었다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승진을 하게 되어 조심스레 친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친구는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잘 됐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이후로 연락도 뜸해졌고 그 친구는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합니다. 불행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행복은 마음이 맑은 사람만이 같이 누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내가 아플 때는 괜찮아? 하며 다가왔지만 내가 행복해지자 이상하게 연락이 뜸해진 사람.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그건 관심으로 가장된 질투일 뿐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뼉 쳐줘야 할 순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쁜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상한 정적을 마주한 적이 있지 않나요? 마치 미안하다는 듯 기쁨을 숨겨야만 했던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 진짜 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내 기쁨을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눌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옛말에 한 잔 술이 벗을 만들고 한 모금의 질투가 벗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기쁠 때 같이 웃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복에 침묵하는 사람은 당신의 불행에만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더는 마음속 내 편으로 두진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조금 더 써도 괜찮습니다. 나쁜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당신의 행복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세요. 거기엔 거짓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 항상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대화 속에서 은근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냅니다. 남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늘 자신의 경험과 업적을 덧붙이며 주도권을 쥐려 하죠.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지. 그때도 내가 해결했었어. 네가 잘 된 것도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그런 거 아냐? 이런 말들이 언뜻 들으면 도움되는 조언 같지만 그 속엔 미묘한 권위의식과 자기 과시가 숨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사연을 떠올립니다. 그는 신입사원 시절 업무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때 옆자리 과장이 늘 곁에서 이것저것 알려주며 친절하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자 과장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프로젝트 내가 도와준 거 기억하지? 사람들이 너 실력 좋다는데 그건 사실 내가 밑에서 잘 받쳐줘서 그런 거야.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나중엔 그 말들이 짐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성과를 과장이 가로채는 일까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동등하게 이어가기보다 늘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결국 자신의 영향력을 쌓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도움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산된 도움은 늘 되돌려 받으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넌 나를 따라야 해라는 말이 행동 뒤에 숨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리도 빛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닌 상대의 성장에 박수를 칠 줄 아는 사람. 중심이 되려는 사람은 주변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돋보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설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을 세워줘도 자신의 자리가 작아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내가 너무 잘 나가 보이면 상대가 불편해할까 걱정한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 사람이 중심을 차지한 겁니다. 예로부터 군자는 남을 세우며 자신도 서고 남을 밝히며 자신도 밝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빛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당신이 빛나면 그 자리를 끌어내려 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목적을 보세요. 칭찬인 줄 알았던 말들이 실은 조종과 억눌림이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진심은 평등을 지향하지만 욕망은 우위를 원합니다. 당신이 중심이 아닌 소품처럼 느껴지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인간관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보라는 말은 결국 누가 내 기쁨에 침묵했는지, 누가 내 자리 위에 올라섰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 사람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위로는 굽신거리며 아래로는 거칠게 굴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쉽게 화를 내고 자신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입꼬리를 억지로라도 올립니다. 말투도 표정도 행동도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까지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계산대에 줄이 길게 늘어선 어느 날, 한 남자가 아이와 함께 장을 보고 계산대로 왔답니다. 그 남자는 말없이 물건을 올리더니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왜 이렇게 늦어요 하며 툴툴댔고, 계산원이 죄송합니다 하며 웃자 그제야 말끝을 흐리며 아이 앞에서 체면을 차리더랍니다.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텐 원래 그래요. 아이가 있으니 꾹 참는 거죠. 저 사람 아내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아프게 와닿았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남 앞에선 다정하지만 집에서는 차가운 사람, 상사에겐 예의 바르지만 동료에게는 무례한 사람. 이런 이들은 결국 자신의 감정과 위치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합니다. 예로부터 그 사람을 알려면 하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위나 역할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말투가 다르지 않고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밖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한데 집에서는 당신에게 차가운 말을 서슴지 않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종종 익숙함이나 무심함으로 쉽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보입니다. 존중이란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건네는 마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황에 따라 나를 다르게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관계를 권력으로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폭력보다 무례로 다가옵니다. 작고 사소한 태도 하나로 사람의 마음에 균열을 냅니다. 당신도 누군가 앞에서 자꾸 작아진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은 분명히 티가 납니다. 다만 우리가 애써 못 본 척해왔을 뿐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에게 미소 짓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미소조차 짓지 않는지를 보세요. 진심은 고운 말보다 일관된 태도에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잘못을 해도 변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 너도 잘한 건 없잖아 하며 책임을 나누려 합니다. 말은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고 화를 내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며 상처를 줘놓고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합니다. 사과란 내가 옳든 그르든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사과하는 순간 자신이 진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침묵하거나 피하거나 반대로 화를 내면서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오해한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은 감정의 전복입니다. 내가 느낀 고통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 불공정한 관계이기도 하죠. 한 중년 여성의 상담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남편과 다툰 후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됐어, 그만하자. 혹은 네가 또 시작이야. 결국 다툼의 끝엔 늘 그녀가 울면서 사과하고 남편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싸우고 혼자 풀고 혼자 무너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사과를 모르는 사람은 공감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과는 더 자주 필요합니다. 사과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은 칼이 아니라 침묵이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회피하고 결국은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실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등을 돌리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외면할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 번도 먼저 사과하지 않았던 사람, 말로는 미안했지만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사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상대가 아닌 당신이 끝없이 감정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방적인 길일지도 모릅니다. 사과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관계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사람을 오래 보면 그 사람의 미안합니다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저 상황을 넘기려는 회피가 담겨 있는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사람을 잃는 건 큰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계속 두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본심은 침묵 속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5번째 신호, 모든 일이 결국 자기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고통조차 자신의 경험으로 덮어버립니다. 나도 그랬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건 훨씬 심했어. 그런 일은 누구나 다 겪는 거야. 이 말들 속에는 위로는 없고 이해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만이 존재합니다. 겉보기엔 공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오려는 본능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 여성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무너져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야, 나도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진짜 힘들었지. 그 기분 안다. 나도 3일 내내 밥도 못 먹고. 이야기는 그 친구의 슬픔으로 흘러갔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말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미워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말해도 괜찮을까? 또 내 이야기가 사라질까? 관계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내가 투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분명 내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감정이 사라지고 상대의 감정만 남아있는 순간, 진짜 공감은 같은 경험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말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짧은 말 하나에 우리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지워갑니다. 그 차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에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이야기로 덮는 사람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내가 작아지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말을 시작하면 끝은 늘 그 사람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고 그렇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청중을 가장한 독백의 상대입니다.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같이 놓일 수 있는 자리여야 그게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옛말에 말은 뜻을 담는 그릇이고 듣는 마음은 그 그릇을 채우는 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의 그릇에 물을 붓고 함께 채워가지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그릇을 통째로 빼앗아갑니다. 당신의 말이 자꾸 끊기는 관계라면, 당신의 이야기가 늘 묻히는 관계라면 한 번은 그 그릇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듣는지를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는지, 눈을 맞추며 귀 기울이는지, 나쁜 사람은 듣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 말만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의 대화 후엔 더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은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그저 배경으로 여긴 사람 때문입니다. 진짜 공감은 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듣는 자세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귀를 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첫째, 남의 불행엔 민감하고 남의 행복엔 침묵하는 사람. 그 속에는 질투와 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둘째, 항상 중심에 서려는 사람. 타인을 세워주는 대신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 셋째, 사람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람. 강자에겐 고개 숙이고 약자에겐 쉽게 상처를 주는 불공정한 태도가 본심을 말해줍니다. 넷째,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며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사람. 공감이 아닌 경쟁으로 상대의 고통마저 덮어버리는 그 이기심이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말투, 어떤 눈빛, 어떤 침묵,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앞에서 가슴이 자주 조였던 사람, 누군가와의 만남 후 혼자만 지친 느낌을 받은 사람,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조금 더 귀 기울여도 좋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라는 말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은 결국 자기 본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지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 차이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심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압니다. 당신을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늘 혼자 서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제 천천히 손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힘든 건 누구를 잃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나 자신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어떤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면 그건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정말 나를 위한 관계인가?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은 언제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조심스럽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들과 따뜻한 공감이 오가는 이곳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는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 곁을 지키겠습니다. 인연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되고 기억은 그 사람이 만든 감정으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하루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곁에 머물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